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냥 봅시다. 수능 문제라서 자 1번 볼게요. 증가 감소에 대한 이제 부분이야. 그러니까 3차 함수가 됐든 4차 함수가 됐든 증가 감소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확장이 되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것도 그냥 느껴봤으면 좋겠고 자 1번 같은 경우에 뭐 너무 쉬워요. fx가 3차 함수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이게 푸는 방식이 표현은 달라도 푸는 방식이 다 같다는 거를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자 1번에서는 그냥 얘를 미분하죠. 쉬워도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3x 제곱에 2ax에 그 다음에 a제곱 빼기 8a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럼 이제 3차 함수에서 2차 함수로 급이 내려오면서 이건 이제 2차 함수로 푸는 게 좀 더 낫고 2차 함수에서는 판별식이 조금 더 괜찮은 도구죠. 2차 함수를 푸는 데 있어서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잖아. 꼭지점을 잡아서 꼭지점이 어차피 최소가 될 테니 꼭지점이 양수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이제 판별식하고 거의 유사한 방법이고 미분을 해서 2차 함수를 미분해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서 그게 물론 이제 꼭지점 찾는 방법이지만 그렇게 해서 대입해서 얘를 찾아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 아무래도 판별식이 제일 낫지. 그래서 판별식을 써요. 뭐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어넣고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요런 거 갖고 틀리진 않겠지. 기울기가 항상 커야 되니 2차 함수 입장에서는 0보다 크거나 0까지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하고 2차 함수에서는 당연히 그래서 근이 없거나 근이 하나이거나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풀어내시면 a가 0에서 6이 되는 상황이 되고 최대값이 6이 나와요. 뭐 난이도가 뭐 있지는 않아서 예전에는 이게 이제 22학년도 수능인데 뭐 대충 한 2015학년쯤 전에는 이런 문제도 4점이었어. 근데 요즘에 이게 이제 난이도가 뭐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많이 낮아졌습니다. 자 그런 정도만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7번 정도 한번 볼게요. 약간 난이도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근데 그래봐야 뭐 별거 없습니다. 자 함수가 얘가 이제 2차 함수를 이제 7번이에요. 7번 fx가 마이너스 x에 이렇게 그 다음에 gx를 하나를 끼워 넣어서 괜히 난이도가 있는 것처럼 그냥 뭐 살짝 이렇게 줍니다. 닫힌 구간 0, 1에서 증가하도록 그러니까 구간을 주고 이제 함수를 이제 상황을 바꿔주지. 당연히 뭐 미분을 해요. 이게 fx가 되니 이게 fx가 또 여전히 2차 함수야. 2차 함수를 어떻게 0과 1 구간에서 얘 꼭지점이 마이너스 2거든. 꼭지점이 마이너스 2면 여기 뒤집어서 마이너스 2를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a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은 1 집어넣으면 a 빼기 5 이 구간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 이제 x축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이게 항상 뭐 증가하도록 해야 되니 여기서 양수만 만들어주면 되고 뭐 이런 거 뭐 경계성 문제라 그랬지. 여기 딱 걸쳐주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최소값은 5 하고 찍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제 매일반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수업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경계성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여기 딱 경계에 걸치라는 얘기야. 그래놓고는 여기 표현은 a의 최소값 구하시오. a의 최대값 구하시오. 이 중간을 안 물어 수능이. 뭐 이게 다 해당되는 정수를 다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묻거나 아니면 끝점을 항상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경계성 문제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별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10번도 뭐 똑같은 개념이라 극값을 갖지 않는다. 뭐 결론은 이걸 또 미분해서 판별식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자, 뭐 이것도 같은 스타일이니까 이건 넘어가고 1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증감에 대한 표현이 이제 여러 개가 있어. 이 표현은 진짜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 뭐 다 외우는 거는 일단은 가능하지가 않고 그리고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담아왔는데 자 봅시다. 12번 직선 x는 a가 곡선 3차 함수죠. 3차 함수의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 사이를 지난대요.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 사이를 지나간다. 이게 바로 여기다가 x는 a를 집어넣었을 때 이 사이를 지나간다. 요 구간, 감소 구간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그냥 기울기가 0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기울기가 그 4, 2를 지나가니까 여기서 또 실수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를 지나가면 여기는 안 돼. 여기 포함 안 되는 거야. 그치? 끝점은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정수를 이제 계산할 때 여기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포함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F'A가 이렇게 뭐 X라고 볼까요? 다시. X가 0보다 작은. 여기 등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뭐 여기다 A를 집어넣어서 되는 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뭐 이런 거 이제 민감하게 등호가 끝점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런 것만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표현이 바뀌는 거 한번 볼게요. 자, 14번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증가한다, 감소한다에 대한 표현을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죠. 좀 오래된 교육청 문제인데 3참수가 있어. 3참수가 있는데 가에서 x1, x2인 모든 실수 x1, x2에 대해서 이거 감소함수의 표현이죠. 감소하도록 만드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정수 A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 감소하기 때문에 자 이제 앞에 처음에 했던 요 풀이랑 이제 같은 방식이 들어가는데 얘를 계산을 하면은 3ax 제곱에 6x 더하기 미분해서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소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A는 음수가 돼야 되고 여기서 이제 이차함수에 대한 이제 1학년에 배우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지. 뭐 이게 이제 항상 이런 식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어쨌든 그림이 그려져주면 됩니다. 어차피 판별식은 똑같아요. 판별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 곱하기 3a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F1은 1 요걸 또 집어넣고 A와 B의 관계식을 구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증가 감소를 이제 표현을 여기서 뭐 노골적으로 이 증가 감소에 대한 표현을 이제 증가하시오라고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함수에 대한 함수 방정식 형태, 함수 부등식 형태로 이렇게 내기도 해. 자, 또 넘어가 봅시다. 문제 연습이 조금 있다가 시킬 거야. 자, 20번 보시면 또 표현이 또 바뀌었죠. fx에 대해서 x1과 x2가 같지 않다면 fx1과 f의 x2가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이거는 이제 요게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온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바꾸기도 하죠. 1대1 대응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뭐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x1과 x2가 일단 같지 않으면 함수값도 같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만 해서 x1에 대한 값과 x2가 일단 같지 않으니 함수값도 달라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또 바꿔갖고 이 표현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있지. 임의의 두 실수 A, B에 대해서 FA가 FB면 A가 B이다. 대우명제 친 거야. 요거에 대한 대우명제를 해서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제 기본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되게 난해하게 바뀌는 경우도 있어. 자, 어쨌든 뭐 요것도 이제 22번처럼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표현만 한번 보세요.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Y는 K가 곡선 3차함수지. 3차함수랑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도록. 그러니까 한 점에서만 만나니 Y가 다 하나씩만 만나면은 계속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된다. 계속 다 같은 풀이를 얘를 쓰고 있는 거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계속 바뀌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자, 또 넘어가 볼게. 자, 23번에 보시면 이제 함수에 대한 표현으로 다시 나왔어요. 자, 두 함수가 일단 있는데 두 함수가 f는 이렇게 나와 있고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켰네요. 가에서 보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에다 gx를 합성을 했더니 x가 나온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조지. 역함수에 대한 구조야. 사실은 이게 f기 때문에 역함수에 대한 구조로 얘기를 할 수 있지. 사실은 뭐 되게 복잡한 얘기까지를 하자면 이게 사실은 뭐 증가 감소? 이게 섞인 상태에서도 역함수를 만들 수는 있어요. 이런 건 1학년 때 배우는데 이게 뭐 이런 이상한 함수를 만들 수도 있거든. 불연속 함수를 가지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점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모든 이제 점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게 다 하나씩밖에 대응이 안 돼. 그러니까 1대1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역함수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연속 함수인데도 역함수를 갖는 이런 상황이고, 근데 또 증가만 되지도 않고 감소만 되지도 않아요. 뭐 이상한 형태의 함수가 있긴 하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막 이제 수능에 내기는 좀 애매한 게 이게 1학년 과정에 있는 거라서 얘를 가지고 이제 수능 문제를 만들어 버리면은 이걸 버틸 수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그리고 이제 1학년 과정에 대한 이제 부분과 이제 우리 수원, 수투, 미적분 어쨌든 개에 대한 요소가 있을 때 분명히 베이스는 수원, 수투, 미적분에 대한 베이스로 문제를 내줘야 되거든. 수원이 베이스가 돼서 개를 본격적으로 물어버리면 이게 안 돼. 교육과정 위반이라 그래요. 그런 거를. 우리는 수능에서 보는 시험 과목이 수원, 수투, 미적이거든. 근데 요거는 1학년 과정이라서.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산술기하가 살짝 끼어들 수는 있어. 그런 거 상관없어요. 2차 함수 다루는데 꼭지점 이런 거 풀어내는 거 상관없거든. 근데 이제 걔가 메인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복잡한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쉽게 fx는 연속 함수고 그 다음에 fx 3차 함수는 이제 증가하다 감소하다 이런 상황에서 역함수를 가져야 된다로 그냥 강하게 해석을 합시다. 그런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래서 23번은 똑같아. 풀이는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가요. 똑같이 판별식으로 갑니다. 24번은 이거 방학 때 이제 매일반 들은 친구들은 내가 테스트로 봤던 건데 이런 형태로 이제 요즘엔 진화를 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워. 다시 볼게. 24번 봅시다. fx가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k가 중간에 하나 껴있고 여기에 나온 표현은 fb에 대해서 fb 빼기 b의 제곱이 fa의 a제곱 이렇게 되는 이걸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실수 a, b의 순서상이 존재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말이 좀 이게 막 꼬이면서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a, b를 만족시키는 애가 없어야 된다. 이러니 이걸 이제 함수 입장에서 fx 빼기 x 제곱이라는 함수에다가 여기다가는 이제 a를 집어넣고 x는 a를 집어넣고 여기다가는 x는 여기는 x에 b를 집어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함수에다가 서로 다른 a, b를 집어넣었을 때 같아지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뭐 이게 fx 빼기 x 제곱이라고 한다면 여기 a 집어넣고 b를 집어넣었는데 함수값이 이렇게 같아지게 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 함수 자체의 모양 틀에서 이 함수가 증가만, 감소만, 뭐 여기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증가만 하도록 이제 풀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증가 함수 쪽에서는 이제 2차 함수 쪽으로 돌려 판별식으로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 그래서 뭐 작년에 나왔던 정말 제일 어려운 문제조차도 3차 함수를 미분해서 판별식으로 들어가면은 뭐 증가 함수가 이제 판정이 되는. 그리고 요즘 스타일은 이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이렇게 안 내고 그냥 한번 보여줄까? 이거 뭐 우리 예전에 한번 했던 거라서 어느 정도까지 진화를 했냐면 이게 한 번만 살짝만 보고 오도록 합시다. 어디 갔지? 75번? 75번처럼 이제 34페이지예요. 75번처럼 3차함수 2개를 이렇게 딱 주고는 3차함수 2개를 줘놓고는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에서 감소하고 구간 마이너스 1에서 무한대는 증가하고 그럼 이걸 이제 F 차원이 아닌 F 프라임 차원으로 내려갖고 프라임 차원에서 얘네가 양수냐 무수냐 2차 함수를 따져야 되는데 2차 함수의 근해 분리까지 이제는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 미분으로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1학년에 이제 비중이 뭐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났어. 그래서 2차 함수를 풀어야 되는데 이제 근해 분리 형태까지도 왔어요. 그래서 딱 그 정도가 이제 수능에서 약간 허용 범위로 경계를 좀 잡아준 것 같고 이게 결국엔 수능에는 안 나왔어. 이런 형태가 수능에 조금 더 쉬운 형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에서 이제 어떤 문제를 낼지를 고민하는 방식 자체가 그냥 이렇게 한번 질러보는 거야. 6평에 한번 너희들 이런 거 풀 수 있나 한번 질러보고 이렇게 많이 틀렸지? 하면은 이제 그거를 각색해서 조금 난이도를 낮추고 뭐 이런 식이야.
어떤 그래서 특정 문제를 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맞췄지? 하면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내도 되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구평에 나오는 이제 요소들, 그 테마와 그 다음에 난이도가 그래서 되게 중요해. 그게 이제 수능을 이제 반영을 할 수 있는 난이도로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6평, 9평 때 안 나온 소재는 수능에 무조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극정, 극대 판정 뭐 이런 게 안 나왔어. 극정 판정이 안 나왔어. 그럼 수능에 100% 나오는 거라서 그쪽을 막 이제 하면 또 이제 확률이 높아져요. 하여튼 뭐 이런 이제 부분까지 이제 확장을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오늘 안에는 수업을 다 못하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그 정규 수업에 했으니 이건 우리 그 추석 특강 때 내가 한번 넣어서 진행을 해볼게. 자, 그리고 한 개만 더. 아니네. 절대값까지 했으면 이제 끝났네요. 절대값까지 뭐 그냥 다시 앞으로 와서 보면 12번 보시면 12쪽에 25번이구나. 뭐 이런 형태는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 25번에 보면은 3차 함수를 줘놓고 이제 절대값을 이렇게 딱 끼워 넣어서 이놈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우리는 요거를 이제 빼기 함수 형태로 이제 함수를 찢어갖고 이제 분석하는 것도 하긴 했는데 이제 그거는 요 문제는 이제 오바고, 그러니까 그냥 요놈을 어떻게 x가 2a보다 클 때, x가 2a보다 작거나 같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서의 이제 기울기를 판정을 하면 되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서 어쨌든 뭐 케이스 분류를 하는 형태 구조로 이제 요즘엔 나오고 있다는 얘기야. 얘는 이제 x가 2a보다 크냐 작으냐고 함수가 나눠진 거고, 아까 우리가 이제 9평에서 작년에 나왔던 제일 어려웠던 이런 이제 판정하는 문제로는 0보다 크냐 작으냐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이런 25번처럼 이런 형태가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27번도 한번 봅시다. 27번. 자, 이거는 한번 풀어볼까요? 그냥 뭐 기출 문제라서 내가 풀어줄게. 옆에 뭐 비슷한 문제도 하나 있으니까. 자, 27번 보면 어렵진 않아요. 자, 요 스타일도 요즘 뜨고 있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잘 만들어놨거든, 문제를. 사관학교 문제인데 잘 만들어놨어요. 자, 영이하는 실수 K에 대해서 fx의 도함수를 알려줬고, 도함수가 어렵진 않지. 뭐 K랑 2K, 그 다음에 뭐 이런 정도로 K랑 2K, 대충 이 정도 합시다. 도함수 최고창의 개수가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K가 양수냐 음수냐 뭐 이런 거 따지긴 해야 되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보시고, 뭐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일단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1과 4가 기준이야. 1과 4. 1보다 작을 때 fx, 1보다 클 때 fx, 4보다 클 때 fx. 근데 중간이 끼어 들어간 게 3분의. 자, 이거는 뭐 못 읽으면 안 되지. 이게 딱 봐도 어떻게 돼요? 3이라고 하는 애가 4 빼기 1로 보여야 되고, 두 개의 점을 이어야 돼. 1,f1과 4,f4. 두 개의 함수를 이어서 직선을 만들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 직선은 1,f1을 지나게 됩니다. 어디 구간에서? 1과 4에서. 그러니까 대충 일단 이제 시도를 해보면 f가 있을 때 대충 여기 뭐 1이라고 할게. 대충 여기 뭐 4라고 할게요. 여기랑 여기는 f를 그 다음에 이 중간은 직선을 만들어줘야 돼. 직선을. 근데 그 직선이 요 점을 지나가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어지는데, 자, 이제 거기에 얘의 역함수가 존재한답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사실 이렇게 여기 연결이 안 되면 안 돼. 왜냐면 역함수가 되려면 요 y 값이 남으면 안 돼요. 비면 안 되거든. 왜냐면 이게 역함수라고 하는 부분이 x에서 y로 대응이 되는 f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값들이 이렇게 대응이 될 때 여기에 있는 값들이 다 대응이 돼서 반대로 대응이 된다라는 얘기거든. 역함수가 역으로 대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1대1 대응이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요 y 값이 좀 남으면은 이게 대응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역함수가 되려면 무조건 이렇게 함수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범위, 아까처럼 이상한 함수 말고 1학년에 배우는 이상한 함수 말고 수원, 수투, 미적분까지도 그런 범위 안에서는 연속함수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큰 문제는 없어. 그거 가지고 막
이제 문제 만드시는 분들이 너희들 개념을 가지고 흔들 리가 없어요. 자, 하여튼 여기서 이어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그럼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3차함수 이렇게 됐다가, 여기 요점, 이렇게 1, 대충 여기 4, 이렇게 되는 애, 이렇게 되면은 또 안 되는 거야. 이거 왜 안 되니? 역함수가 발생이 될 수가 없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역함수는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감수가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나. 자, 그러면 그 경계가 되는 거.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역함수가 발생이 될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표현하느냐가 중요한데, 어떻게 표현하겠니, 이거? 이게, 이렇게, 조금 뭐 상관이 없어. 그러니, 이 K와 2K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K랑 2K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의 경계는, 여기 극대랑 극소가 이게 K랑 2K가 되어야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죠? K는 이렇게. 그치? K는 1보다 큰 쪽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2K는 4보다 작은 쪽에 들어와 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1하고 4가 여기를 침범해버리면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기서 만약에 진짜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뭐 감소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 기본 이거에다가 여기 등목 들어가야 되나? 한번 고민해. 일단 뭐 등목 뭐 그냥 보수적으로 한번 넣어보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따져야 되는 게 F1의 값과 F4의 함수값. 요게 이제 중요하지.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 안 돼요. 여기가 음수가 돼버리면 큰일 나. 그래서 이렇게 되고 등호는 들어가면 안 돼요. 따질 게 뭐 딱 요 정도야. 요거를 이제 따져줘야 되는데 F4 빼기 F1이 F4 빼기 F1이 양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여기 도함수가 나왔으니까 뭐 도함수의 식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냥 적분하는 게 그냥 여기서는 좀 편할 것 같아. 적분을 해서 4를 집어넣고 1을 집어넣어서 양수다. 이거를 풀어주시면 이게 K에 대해서 분명히 표현이 될 테니까. 이제 뭐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뭐 그거를 약간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그 옆에 문제를 또 만들어놨어요. 자, 29번 이후부터는 우리 예전에 수업을 한번 했던 거라서 요 전까지를 문제를 몇 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잠깐만 시간이 뭐 아직 뭐 여유는 있으니까. 자, 역순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 문제를 거꾸로 이렇게 내려보면서 풀 테니까 요거랑 26번도 우리 해보고, 아까 24번은 설명을 다 했으니까 됐고, 여기서 만나고 좀 쉬운 것도 그냥 중간에 껴놓을게. 한 점에서 만나도록. 그래, 19번도 해봅시다. 19번도 여긴 너무 또 쉽다. 저것도 너무 쉽네. 감소하도록. 자, 그냥 뭐 연습용으로 여기까지를 오늘 해결하면은 좋고, 뭐 뒤에 있는 문제는 너무 쉬워서 오히려 앞에 있는 게 잘 안 풀리면 뒤에 거 먼저 해도 돼요. 해설은 내가 위에 있는 3개를 해줄게. 거꾸로 갑시다. 그래서 중요한 거 먼저 해결하고, 여기 뒤에는 뭐 되게 쉬워. 그냥 한 줄이면 답이 나올 테니까. 자, 요거 3개 한번 풀어봅시다. 시간을 좀 줄게요. 가볍게 뭐 오늘은 다시 정규만 시작하는 거라 묵직한 건 안 했는데, 뭐 봅시다. 28번 볼게요. 자,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냥 뭐 적당히만 풀어도 답은 나오는데, 뭐 니은 같은 데서 이제 뭐 이제 힌트를 안 줬으면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자, 대충 3차 함수랑 직선을 이제 이어야 되는 거고, 그 A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3차 함수 가다가 직선으로 가. 극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이게 이제 극대가 존재하면 이제 이렇게 볼록한
뭐 요 상황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직선을 뭐 이제 그냥 계속 이어붙이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이 오죠. 그 경계가 딱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정도가 직선이 됐을 때가 경계가 되고, 이거보다 이제 조금만 기울기가 음수가 돼도 무조건 극대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대충 이렇게 이어주는 상황을 이제 원하는 거지. 자, 뭐 이 상황을 좀 원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미분 가능한 상황이라서 이 함수를 뭐 미분한 f'x. 일단 연속부터 봐야죠. 연속에 대해서 a를 집어넣어야 되니 a세제곱 빼기 3a라고 하는 애가 m a 더하기 n을 만족시켜야 되고, 미분 계수 3x 제곱에 3과 그 다음에 n, 여기에서 3a 제곱 빼기 3이 m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기억은 당연히 참이고, 그리고 이 극대가 되는 요 점 마이너스 1, 이것도 그냥 1대 루트 3 비율을 알면은 한 번에 볼 수 있죠. 그래서 a가 이제 마이너스 1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민은 원래는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무한대의 극대점, 극소점이 생기는 상황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등호는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F'E가 9가 됐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뭐 직선의 기울기가 이미 정해졌다는 얘기죠. 여기가 대충 2가 되니까 직선의 기울기가 9가 되니까 이쪽에서 이제 기울기가 9가 되는 애를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 점을 찾으면은 이제 마이너스 2, 여기보다 조금 더 왼쪽이겠네요. 뭐 이쯤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서 답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 정도는 가볍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잠깐만 답 다 들어가 있지? 답지 같이 줬죠? 자, 26번이 답이 3번인데 26번의 답이 맞춘 사람, 이게 그냥 만약에 이제 틀렸다면 이것도 그냥 살짝 이게 부호를 틀려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자,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두 개를 주던지, 아니면 지금 여기처럼 3분의 1 x 세제곱에 x 제곱에 3의 뭐 절대값으로 줬는데 이것도 x가 a보다 클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표현하냐, 뭐 사실 같은 문제라서. 자, 일단 뭐 x가 a보다 클 때, x가 a보다 크게 되면은 fx라고 하는 애가 x 세제곱에 x 제곱에 3x 빼기 3a가 되고, 뭐 미분을 했을 때 뭐 이쪽에 뭐 별 의미는 없어요. x의 제곱에 2x 더하기 3 이렇게 되면서 그냥 항상 양수가 되는 거지. 항수가 양수가 되니까 그냥 무조건 증가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제 필요한 게 x가 a보다 작을 때, 카메라 여기까지 안 나올 텐데, 자, 일단 이렇게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 이 안에서 그냥 합시다. 자, 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얘를 이제 미분을 하면, 어차피 미분을 하면 x제곱에 2x 빼기 3이 되니까 근이 마이너스 3과 잠깐만, 3과 마이너스 1, 3과 1 3 플러스 마이너스 맞죠? 이렇게 되고 2100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제 a를 어디에 잡을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k에서 k 플러스 1까지 범위라고 했으니까 이제 적당히 이제 두 개가 들어가야 되고, 요거 하나 들어가고 요거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그래서 요 a의 이제 최소 하나를 뭐 잡고 그냥 해도 돼요. 뭐 한 이쯤에 잡아놓고 하면은 이제 감소가 되는 구간은 이게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냥 하나 땡기면 되지 뭐 어렵게 풀 필요 없지. 그래서 뭐 여기를 잡아볼까? 뭐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해서 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사실은 a는 이제 정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동을 해도 상관이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원래 구간을 좀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딱 해서 여기 경계 이렇게 잡아주면 끝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19번. 19번은 요놈은 이제 요놈이 이제
그나마 이제 작년에 나온 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형태, 그거에 약간 이제 조금 쉬운 버전. 이렇게 되는데, 그 19번을 풀 때, 이걸 푸는 이제 차원을 결정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증가, 감소를 풀 때는 도함수 차원으로 많이 가죠. 도함수 차원으로 많이 가는데, 이거를 어떤 문제든 다 도함수로 풀었을 때, 이득이 생기는 건 아니야. 그래서, 뭐 계속 얘기하지만, 문제를 풀 이 차원 결정하는 거, 그냥 F 차원에서 풀래? 아니면 이쪽으로 갈래? 가끔은 이제, 라지 F로 가는 게 좀 괜찮을 때도 있고, 보통 저런 거는 이제 함수의 높이차, 이런 거 갈 때, 이 라지 F가 좀 괜찮다 그랬죠. 그래서 정적분하고 뭐 도함수하고 관련되는 높이차 이거 되면은 이쪽으로 올려주는 게 조금 나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로 일부러 한번 보여줄게. 이게 둘 다 괜찮아 풀이는. 자, 일단 F 차원에서 얘를 강제로 푼다라고 한다면, 자, 그 다음에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bx 더하기 1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과정이 좀 달라. 이게 F 차원에서 풀 때랑 F 프라임 차원에서 풀 때랑 그러니까 F 차원에서 풀면은 진짜 이 그림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해야 이게 가능하거든. 자, 일단 미분 가능한 상황으로 가려면 미분 가능한 상황에 플러스 얘네가 증가해야 돼. 미분 가능한 상황에 0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이 참수가 이게 뭐 위로 볼록인 상황인데 얘를 직접 그리는 거죠. 일단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려지면 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감소 구간이 생겨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가볍게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런 상황은 일단 생각은 해보는 거고 이게 경계가 되겠죠. 이때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뭐 대충 뭐 이런 형태 여기 기울기가 살아있는 형태를 가야 됩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0에서 기울기가 일단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는 이해되죠. 그래서 A하고 B가 같은 게 일단 기본이고 이렇게 기본이 A는 B는 같아져야 되고 3차 함수를 봤더니 여기 3이 나와 있고 여기 1 있잖아. 여기 함수값도 1이 나왔으니까 여기 1을 가지고 기준으로 잡자면 1 여기 무조건 지나가. 자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면은 3차 함수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미분 가능하게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이게 0에서 기울기가 0인데 여기 A가 이렇게 됐으면 이게 기울기가 0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뭘 설명하는 거냐면 얘는 도함수를 푸는 게 쉬워. 근데 F로도 얘를 풀 수 있으면 도함수는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괜히 어렵게 푸는 거야 그냥 한번. 자 이게 A가 0이 됐어. 여기서 꼭지점이 이렇게 돼서 0 기울기 0 X는 0에서 0 그럼 B도 0이 되죠. 그럼 이 상황에 대한 그래프가 이게 0하고 기울기가 이제 같아지려면 이해할 수 있는 데가 요런 데밖에 없잖아. 근데 얘 그래프를 딱 그리면은 x제곱에 x 빼기 3이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렇게 되면서 감소 구간이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A는 0은 안 돼. A는 0은 안 되고 그러면 기울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이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3차 함수랑 이어져야 돼. 미분이 가능해야 되고 이렇게 봤더니 이게 마이너스 3이니까 이게 뭐야? 마이너스 3의 위치가 병목점의 위치를 알려주지. 병목점 1에서의 위치 그러니까 정확하게 몰라도 대충 3차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오는 2차 함수랑 같아지다가 여기서 기울기가 뭐 이렇게 올라가는 병목점에서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잖아. 3차 함수가 병목점에서 기울기가 항상 뭐 이제 최고차이 계속의 함수면 여기서 기울기가 최소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 기울기를 낮춰줘야 될 거야. 왜냐면 F3 빼기 F-3 그러니까 F3 빼기 F의 마이너스 3 함수값에서 함수값을 빼는 건데 요 놈을 여기서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좀 빠르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면 F3도 당연히 클 테니 어떻게 작업을 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가 0이 됐다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주면은 어쨌든 이게 경계 상황이라는 거야. 경계성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게 여기서 기울기가 뭐 이렇게 돼서 더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어떻게든 연결하면 이쪽에 대한 경계가 없어. 뭐 기울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계속 올려줄 수가 있는 거라. 왜냐면 여기를 이렇게 올려주면 3차 함수를 이렇게 하면 여기 A도 저절로 이렇게 되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마이너스 3은 더 내려가고 이게 더 올라가고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기울기를 높여주려면은 뭐 끝도 없이 무한대로 뻗어나가는데 기울기를 낮춰주는 건 여기서 딱 경계가 생겨요. 이제 그 경계만 잡아내면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가 1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상황.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론이 F'1이 0이 되는 상황이 답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면 좋은데, 자, 이제 다시. 아이고, 이거를 이제, 당연히, 우리는 알아. 이게 도함수를 푸는 게 편한 걸 알아요. 2차 함수로 갑시다. 여기는 1차 함수가 되고 얘는 2차 함수가 되겠지. 얘를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a가 되고, 그 다음에 3x 제곱에 6x 플러스 b. 뭐 당연히 0을 집어넣어서 미분 가능하니까 a와 b는 같은 상황이 되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있는 2차 함수가 꼭지점, 그러니까 축의 위치가 결정이 됐죠. 1이지, 잠깐, 뭐가 좀 이상한데? 여기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로 보여갖고, 이러면 안 돼, 너희들은. 자, 1에서 꼭지점을 가져요. 그럼 어떻게 되면 돼? 이게 밑으로 이렇게 푹 파고 내려오면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애가 경계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애가. 뭐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붕 떠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그 경계성 문제라고 하는 게 수능에서는 항상 묘해, 이게. 딱 이 경계만 항상 답을 내거든.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기울기가 음수면은 여기서 이제 이 점과 만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2면 대충 뭐 이렇게 만나야 돼요. 자, 그래서 얘가 결정을 합니다, 얘가. 그래서 F'1이 아까 0이라고 한 게 이런 얘기고, 그래서 도함수 차원에서 얘를 풀래, 아니면은 F 차원에서 풀래. 요거를 항상 이제 문제를 풀 땐 당연히 도함수를 풀고, 공부를 다시 한번 할 때는 F 차원에서 한 번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 함수를 다루는 사고력 자체를 올려줘, 능력을. 그래서 차원을 계속 여러 가지, 왜냐면 이게 미적분으로 갔을 때, 이게 맨날 나오는 게 라지 fx나, 오늘도 이제 그 브릿지 할 때도 했지만, 요걸 생각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뭐 a에서 x까지 ft, 요게 f에서 생각하는 게 좋을지, 요거에 따라서 문제 푸는 차원이 달라지거든. 근데 그때 확실히 이게 좀 잘 되는 친구들은 양쪽으로 다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편해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두 개를 공부를 합시다. 자, 그 다음에는 뭐 뒤쪽은 뭐 이제 쉬워서. 자, 요 정도 됐고요. 나머지는 뭐 아쉽지만 이제 기존에 있던 학생들을 그래도 좀 배려를 해야 돼서 우리 추석 때 요거는 그 구평에 나오는 극값 판정하는 거 포함해서 예쁜 책으로 줄게. 프린트 말고.